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트리튬 브리딩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제 실제로 트리튬 퓨얼이 어떻게 되는지 다이나믹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삼중수소의 밀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요. 자, 그럼 이 코어에서는 삼중수소를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게 코어고요. 핵융합 플라즈마고, 블랑켓, 여기는 스톡 파일입니다. 위에 보이는 스톡 파일. 우리가 여기에 삼중수소를 저장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어 서플라이를 해주겠죠. 연료를 넣어줘요. 삼중수소를 넣어줍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중성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쪽으로. 그런데 일부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중수소가 일부는 이제 들어오겠지만 이제 코어에서 그냥 남아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배출이 되어버린다든지. 자, 그래서 이 코어에서의 삼중수소의 개수를 N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블랑켓에서의 삼중수소의 개수, 밀도를 N 트리튬 블랑켓 썼고요. 스톡 파일에서는 NTX라고 썼습니다. 엑스터널이기 때문에 X로 썼고요. 이게 밀도로 썼습니다. 자, 이것의 시간 따른 변화를 보고 싶어요. 블랑켓 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중성자가 들어왔죠. 중성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중성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될 수 있겠죠. 리액션 레이트입니다. NLT가 되겠죠. 중성자와 리튬과 반응을 해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삼중수소가 디케이를 할 수가 있죠. 시간에 따라서 이제 디케이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람다 T만큼. 그 다음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퍼메이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트랜스포트에서는 잃어버리는 경우. 입실론 B라고 썼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일부러 우리가 대부분을 이제 뽑아오려고 하겠죠. 블랑켓으로 해서 뽑아냅니다. extraction. 이게 뽑아내는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supply 비율, 뽑아내는 비율. 이거는 마이너스 TB가 됩니다. 자, 블랑켓 입장에서는 이제 사라지는 게 되니까 마이너스 TB 블랑켓 썼고요. 그럼 이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 양이랑 이거는 같게 되겠죠. 플러스 TX하고 같겠죠. 블랑켓에서 빠져나간 거는 스톡 파일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F의 플러스 T 엑스터널 쓸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것은 F의 마이너스 TX가 되겠고요. 이거는 뭐가 같냐면 코어에서는 들어오는 거니까 F의 플러스 T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가지들을 파라미터를 정의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밀도의 변화량 코어에서와 블랑켓에서와 그 다음에 엑스터널 스톡 파일에서의 밀도의 변화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스톡 파일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리튬은 붕괴를 하죠. 방사성 붕괴를 합니다. 비율은 동일합니다. 람다 T도 동일하겠죠. 로스도 생길 텐데요. 블랑켓에서 로스는 입실론 B, 스톡 파일에서의 로스는 입실론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삼중수소가 어떻게 빠져나가게 되느냐를 한번 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잃어버리는 것도 여기 연관되죠. 자, 이게 리튬이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브리더 페블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게 그레인이다. 굉장히 우리가 확대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삼중수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삼중수가 이 내부에서 리튬이 있는데 어디서 생겼어요. 중성자를 맞아서 헬륨이 만들어주고 헬륨4가 만들어주고 삼중수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인트라 그레놀라 디퓨전 합니다. 그레인에서 이 내부에서 디퓨전 해 나가는 거죠. 가운데서 예를 들면 생겼는데 얘가 바운더리 쪽으로 디퓨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레인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죠. 그럼 그레인 바운더리에 도달하게 되죠. 이렇게. 그럼 바운더리 내부에서 이렇게 디퓨전 해 나갑니다. 자, 바운더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surface adsorption 또는 dissorption. 표면에 흡착이 되기도 하고요. 표면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레인 바운더리, 그레인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잘 모여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포러스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구멍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재료 내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포어 사이로, 이 구멍 사이로 들어와서 얘네가 이렇게 포로시티죠. 이 사이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쉽게 이동해 갈 수 있겠죠. 이게 포어 디퓨전이죠. 그러다 보면 이 페블베드에 이 페블이었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 바깥에는 어떻게 돼요? 퍼지 플로우가 흘러가고 있어요. 헬륨가스 같은 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얘가 삼중수소를 잡아가지고 낼름 낚아채서 쭉 흘러가게 되죠. 퍼지 가스는 헬륨에 아까 하이드로전을 섞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섞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흘러갈 때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은 T2나 HT, T2O, HTO 같은 걸 얻게 되고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분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삼중수소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한 포메이션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요. 블랑켓이나 스톡 파일에서. 자, 그럼 이걸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입실론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어부터 우리가 삼중수소의 다이나믹스를 이제 고려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게 코어죠. 코어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코어로 들어오는 거 코어니까 C고요. 들어오는 비율은 시간당 들어오는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밀도 플러스 트리튬 들어오니까 코어. 여기서 나가버리는 것도 있겠죠. 핵력 반응은 못하고 F의 마이너스 T 코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잃어버리니까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에 전체 트리튬의 밀도는 NTCT라고 쓰겠고요. RDT를 통해서 퓨전 리액션을 통해서 뉴트론이 나와서 들어가게 되겠죠. 이쪽으로. 자, 뉴트론은 블랑켓에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코어에서의 트리튬의 변화량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비율, 그죠? 마이너스 나가는 비율, 그 다음에 DT 반응을 통해서 잃어버린 게 되겠죠. 자, 들어오고 나가는데 삼중수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DT 반응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중성자가 대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삼중수소 입장에서는 잃어버리는 게 되겠죠. 퓨전 리액션 레이트에 따라서. 자, 이거를 우리가 들어온 것에서 이제 나가버린 거, 삼중수소가. 그러면 일부분만 핵융합 반응에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그걸 우리가 FT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번 프랙션이 되겠죠. 삼중수소의 번 프랙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에 이 정도만큼만 실제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응을 통해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코어에서의 트리튬의 밀도의 변화량은 들어온 것에서 남아있는 일부, 번에 사용되게 될 일부와 거기서 DT 반응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다.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에서는 F 플러스 TC는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냥 FT분의 RDT 쓸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는 트리튬의 디케이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 이게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트리튬 디케이는 여기서 무시했습니다. 자, 코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블랑켓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랑켓이죠. 자, 여기서는 RDT 반응에서 중성자가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 중성자가 리액션 레이트를 할 겁니다. 이 중성자는 리튬과 반응해서 삼중수소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블랑켓 내부에서의 트리튬의 개수는 밀도는 NTB라고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들어온 거였고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잃어버리는 게 있죠. 뭐죠? 바로 여기서 스톡 파일로 빼내는 게 되죠. 밖으로 빼내는 것. 그걸 F의 마이너스 T B라고 쓸 수 있겠죠.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T. 자, 이거는 임의로 우리가 빼는 거고. 디케이하는 게 있습니다. 람다 T만큼 디케이하고 또한 포메이션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거. 그걸 입실론 B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식을 보시면 이제 블랑켓에서의 트리튬의 변화량이죠. 밀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들어오는 게 되겠죠. F 플러스 T 블랑켓 나가는 거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 블랑켓이 되겠고요. 비율이죠. 이거는 시간에 따른 거기에 디케이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마이너스 람다 T NTB 그 다음 잃어버리는 거 트리튬 로스입니다. 그럼 입실론 B에 NTB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이게 트리튬 브리딩 레이쇼를 쓸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 트리튬 브리딩 레이쇼는 어떻게 됐죠? 바로 RDT분의 RNLT라고 쓸 수 있었죠. DT 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리튬 6와 7과 반응해서 이제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게 되죠. 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요거는 블랑켓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은 바로 CT의 RT만큼이 되겠죠. DT 반응 통해서 나온 중성자가 몇 개의 삼중수소를 만들어주는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블랑켓에서 빼나가 버리는 것은 여기서 타우 TB분의 NTB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타우 TB는 뭐냐? 이거는 삼중수소가 블랑켓에서 머무르는 평균 시간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머무르고 빼내가느냐, 스톡 파일로 빼내가느냐라는 게 되겠죠. 평균 머무르는 시간 쓸 수가 있겠죠. 그거분의 밀도 쓸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블랑켓에서의 어떤 시간, 머무르는 시간, 삼중수소가 전체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은 이 빼내가는 거, 가져가 버리는 거랑 그 다음에 디케이 하는 거랑 잃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사실 하나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복잡하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dNTB dt는 CTRDT-NTB 타우비를 쓸 수가 있죠. 자, 이건 우리가 그래도 좀 풀기가 좀 쉽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한번 풀어보죠. 자, 아까 왔던 식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일단 블랑켓에서의 처음에 삼중수소 개수는 0이겠죠? 시간이 0일 때는 0이겠다. 자, 이 초기 조건을 사용해서 한번 이걸 풀어보도록 하죠. 단 여기서 타우 b분의 1은 타우 t b분의 1 플러스 람다 t 플러스 입실론 b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로 여러분 적분하시면 되죠. 적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NTB 결국 블랑켓 내부에서의 삼중수소의 밀도는 이미 어떤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타우 b분의 t 쓸 수가 있죠.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 B 상수가 되죠. 자, 여러분이 직접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A와 B 상수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 CT와 RT, RDT 그리고 타우 B를 표현될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정리하시면 CT, RDT, 타우 B의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B분의 T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블랑켓 내부에서의 삼중수소의 밀도 시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t를 한번 무한대로 보내보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0이 돼서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ct, rdt, 타우 b라는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죠? 수렴하겠다. 결국 이렇게 수렴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값으로.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이 타우 b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이거는 블랑켓에서 빼나가는 거였죠. 스톡파일로 빼나가버리는 거. 이거는 디케이 하는 것. 이거는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 타우 b를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가정 한번 해볼게요. 트리튬을 천천히 빼낸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블랑켓에 있는데 천천히 빼낸다. 그래서 얘가 디케이 하는 거 이거보다 천천히 빼내겠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값이 타우 tb가 람다 t분의 1보다 자, 이걸 일단 작아서 무시하겠습니다. 이걸 작다라고 무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람다 t분의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였죠. 디케이 하는 시간보다 빼나가는 시간이 더 길다. 천천히 빼나간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결국 타우 tb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 타우 b를 타우 tb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결국 이 값을 우리가 수렴한다고 했는데 타우 b 대신 타우 tb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따라서 이렇게 수렴하겠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블랑켓 내부에서 삼중수소 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 그리고 천천히 빼냈기 때문에 천천히 빼내니까 계속 삼중수소 양은 계속 늘어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꺼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실 이게 더 좋죠. 하루 안에 사실 빼내야 되는 거니까. 안 그러면 이제 이게 디케이 하면서 레디에이션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블랑켓에 있는 삼중수소를 빨리 꺼낸다. 그래서 스톡 파일로 옮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경우는 이제 이게 아니죠. 이제 람다 t가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타우 b 대신 이 람다 t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마찬가지로 세츄레이션 하는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이건 0이 되잖아요. 이렇게 세츄레이션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값이 람다 t분의 rdt ct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랑켓 내부의 삼중수소가 양이 이 경우보다 더 적게 되죠. 실제적으로는 이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좀 바람직한 경우인데
근데 계속해서 삼중수소가 블랑켓 내부에 쌓이는 것은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배치 익스트랙션입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빼주는 게 사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이나믹스를 살펴봤는데요. 블랑켓 내부에서는 이렇게 삼중수소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톡 파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스톡 파일 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톡 파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경우는 들어오는 게 있죠. 자, 블랑켓에서 우리가 빼온다고 그랬어요. 블랑켓에 빼오지만 이건 결국 스톡 파일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F 플러스 TX 시간당 얼마만큼 밀도가 들어오느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시 가져가죠. 우리가 코어에 다시 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F의 마이너스 TX 이 두 가지는 같이 있겠죠. 그럼 스톡 파일 내부에서의 트리튬의 밀도는 NTX라고 썼습니다. 트리튬이 디케이 한다고 했죠. 람다 T만큼. 트리튬이 또 잃어버린다고 말했어요. 입실론 X만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수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 external 스톡 파일에서의 트리튬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들어오는 양, 자, 블랑켓에서 우리가 빼서 넣는다겠죠? 가져와가지고 넣어주는 양, 마이너스 코어에 다시 넣어주는 양, 빼나가는 양이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T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람다 T, NTX. 자, 붕괴해서 사라져버리잖아요. 놔두면.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퍼메이션 같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가져오는 양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블랑켓 썼죠. 블랑켓에 있는 밀도를 이 타우 TB만큼의 시간으로 항상 빼온다고 그랬죠. 타우 TB만큼 시간에 빼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썼던 거죠.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블랑켓 썼던 걸 가져올 수 있겠고요. 자, 가져온 이유가 뭐냐?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이것은 계산했잖아요. 자, 여기 제가 다시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t가 무한 들어가면 이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했던 거. 이 값은 알고 있어요. 블랑켓 내부에서 시간에 따른 트리튬의 변화량을 알고 있어요. 자, 이걸 쓰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있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블랑켓에서 빼내가는 것은 타우 t b분의 ntb다. 이거는 뭐와 같냐? 결국 타우 플러스 t의 x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빼나가는 거죠. 가지고 가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아까 뭐와 같았죠? 처음으로 들어가보면 우리 이렇게 썼었어요. 스테이트 상황에서 코어에서의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것과 코어에 들어가는 게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이건 뭐와 같느냐? 바로 퓨전 리액션 레이트를 FT 번 프랙션으로 나눠주는 값이었죠. 자, 이걸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걸 그대로 자, 이걸 여기다 자, 이게 이거와 같으니까 요거죠. FT분의 RDT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람다 T의 NATX 마이너스 입실론 X NTX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거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NTB 우리가 아까 블랑켓에서의 밀도 변화량 그림도 그려봤죠. 이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타우 TB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이거 그대로 가져오고 얘네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 식을. 복잡하게 생겨서 어떻게 썼냐면 그냥 이미 어떤 A0 마이너스 A1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 b분의 t 이거죠. 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어떤 A2 곱하기 NTX 이거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엑스포넨셜 텀 하나 가져왔고요. NTX 원래 우리가 여기서 미분하게 된 NTX 가져왔고 나머지들은 이런 건 이제 상수가 되겠죠. 이런 거는 상수 여기 놨습니다. 따라서 A0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DT, CT 여기 있죠. 타우 B, 타우 TB 나누는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T분의 RDT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A1 같은 경우는 여기 곱해지는 거죠. 이 앞에 곱해진 거 그대로 가져오셨고요.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A2 같은 경우는 람다 T 플러스 입실론 X가 쓰면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이걸 풀면 되죠. 이걸 풀어라. 미분 방정식입니다. 우리 공학수학이나 1기 미분 방정식, 공학수학이나 수리물리에서 배운 간단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이걸 풀려면 초기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식을 풀려고 합니다. 초기 조건에서는 근데 스톡 파일 같은 경우는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면 0이 아니에요. 자, 블랑켓 같은 경우는 초기 조건이 0이었죠. 처음에 블랑켓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근데 스톡 파일을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삼중수소가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처음에 빼서
행령 로에 집어넣어서 행령 반응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시간이 0일 행령 반응이 이제 시작을 할 때는 NT0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걸 풀었습니다. 자, 이걸 풀면 이 초기 조건을 가지고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푸시면 되겠죠. 스톡 파일에서의 트리튬의 밀도의 변화량은 C0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여기 A2T 형태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죠. 이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C2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그대로 마이너스 타우 B분의 T. 그 다음에 이미 어떤 상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C1, C2, C3도 구해야 되겠죠. 집어넣어가지고 사실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C1 같은 경우는 NT0 이거죠. 초기 조건. 마이너스 타우 B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A1 마이너스 A2분의 A0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2T 쓸 수 있고요. C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타우 B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A1 C3는 A2분의 A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톡 파일에서의 값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앞에 식, 우리가 원래 풀기 전에 식 이거였죠. 이 식을 그냥 그대로 한번 갖다 놓고 그 다음 우리가 방금 해를 구한 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A0, 뭐 A1, A2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구했죠. A0 값은 이렇게 돼 있다. A1은 이렇게 표현된다. A2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야겠네요. 아까 블랑킷 같은 경우도 그림을 그렸죠. 시간에 따라서 세츄레이션 된다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스톡 파일에서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측 한번 해보시죠. 먼저 어떤 상수값 값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2t 플러스 어떤 상수값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 B분의 t 플러스 어떤 상수값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실 수가 있죠. 자, 한번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0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행렬값을 이제 시작할 때 0. 그 전에도 이때 0일 때 초기값은 이렇게 썼죠. 우리가 NT0로 썼었는데요. 이걸로 썼죠. 자, 그런데 그 전에도 물론 스톡 파일에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처음에 양을 집어넣었을 겁니다. 스톡 파일에 언젠가는 삼중수를 넣었겠죠. 어디선가 우리가 가져와서. 근데 계속 뒷계를 해나가겠죠. 원래. 이게 뒷계를 해나갈 겁니다. 자, 그 순간이 그래서 행렬반은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자, 스톡 파일을 그냥 3중수 넣으면 뒷계를 하죠.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잖아요. 근데 행렬과 반응을 시작할 때의 값을 우리가 NT0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이제 행렬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집어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스톡 파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빼서 코어에 넣어주고 코어에서 행렬 반응이 일어나고 중성자가 나와서 블랑켓에서 3중수도 만들어주고 만들어지면 우리가 빼오고 그래서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되겠죠. 스톡 파일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빼가니까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 그래프가 3개 제가 그려놨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라지게 되죠.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a2분의 a0로만 남게 됩니다. a2분의 a0. 자, 이거분에 이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거분에 바로 이게 남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값이 원래 초기 값보다 높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렴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값을 우리가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0이 된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값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값이 초기값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간값을 수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젠가 수렴을 하게 되는데 0이 될 수도 있고 중간값이 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어디서 의해서 결정되냐면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이 값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양도 있겠고요. 스톡 파일에서 잃어버리는 양. 그 다음에 블랑켓에서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거. 그 다음 코어에서 이제 번이 일어나게 될 때 사용되는 양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이것과 동일해버리면 그러니까 블랑켓에서 우리가 빼오는 거랑 들어가는 거랑 이제 버니 프랙션이랑 거의 같아져 버리면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점점 퍼서 주다가 스톡 파일에서 퍼서 주게 되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일정 양이 있으면 계속 퍼서 줘요. 그러다가 블랑켓에서 만들어지면 가져 놓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계속 소모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넣어주는 양만큼만 가져오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나중에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랑켓에서 가져오면 그 양을 그대로 코어에 가져가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성자 나와가지고 블랑켓에서 3중성 만들어지면 그걸 가져오죠. 또 그만큼 가져갑니다. 그러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조건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가지고 이 트리티움 인벤토리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블랑켓 내부에서 블랑켓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바로 참중수소를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리튬 6와 7A에서 증식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 트리튬 브리딩 레이시오 TBR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뿐만 아니라 TBR을 이제 솔리드 브리더와 리퀴드 브리더 비교를 해봤죠. 그런데 솔리드 브리더 같은 경우는 멀티플라이어가 필요하다. 증배제가 필요하다. 베릴륨과 레드 같은 특히 베릴륨과 같은 증배제가 있을 경우에는 트리튬 브리딩 레이시오를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TBR은 1.08로 보다 더 높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퀴드 브리더 같은 경우에는 MHD 포스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프레셔 드랍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중수소가 실제로 코어와 그다음 블랑켓 그리고 스톡파일 외부에서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그럼 여기에 트리튬 브리딩 레이시오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CT가 여기 들어가죠. 그만큼 트리튬 브리딩 레이시오가 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3중수소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재료 관점, 핵융합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